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했었는데 그 검찰 무슨 뭐 조직 개편안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민주당 얘기를 또 할까 합니다.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 중에서 이 아주 독특한 발언과 독설에 가까운 직설도 하고 이런 발언을 해서 아주 화제가 종종 되고 있는 이 유인태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 유인태 전 의원이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표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 되면은 민주당은 상당한 위협을 느껴야 될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되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것이다.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이렇게 초선이나 원외가 저렇게 대표라는 그 엄청난 자리에 도전하는 걸 그걸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원체 이 좌파 진영에 속해 있지만은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사적으로는 제 대학교 과선배입니다. 이분이라서 이게 뭐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거리낄 것 없이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유인태 의원의 발언은 아주 주목되기도 하는데 이 발언이요, 민주당에서는 거의 음향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에 더 느끼는 거는 집권 세력은 확실히 늙어가고 있구나. 아니 이미 늙고 낡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곡간 열쇠에 움켜쥐듯이 기득권만 움켜쥐고 있는 집단같이 보여집니다. 이제는 뭐 초선, 중진, 뭐 친문, 비문도 가릴 거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후에 민주당의 열혈인가 하는 초선들이 보궐 민심을 보고 반성한다, 보선 민심을 보고 반성한다고 얘기했다가 열성 친문으로부터 그냥 문자 폭탄을 맞은 다음에 반성문 쓰고 괴멸돼 버렸어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뭔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 원래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부동산 대책 그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게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는요, 젊은 진보, 역동적인 진보, 그러다가 종종 사고도 치는 진보와 늙은 보수, 꼰대 보수가 이렇게 대비가 됐었어요. 특히 젊은 층 눈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보궐선거를 계기로 역전됐거나 역전되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자, 대권 주자들만 봐도요,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를 보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잘 풀어서 장학생들에는 이 문재인 짝퉁 기득권, 진보 기득권의 수능 문제 잘 풀려는 학생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재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이재명도 조금 다른데 곧 이재명 기사마다 비판하는 걸 보니까 이건 확실히 문재인 수능 시험을 지금 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 수능 장학생이 되려고 하는 한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 입에서는 변화다운 변화, 미래다운 미래 등의 얘기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해놔서 그래요. 답정너라는 거 있죠. 너가 답은 정했다. 이게 답정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문제는 출제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지선다형이든 오지선다형 중에 답이 있어요. 그 답만 잘 내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논술고사도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잘 외웠으면 돼요. 여기서 삐끗하면은 그건 문제 폭탄을 맞습니다. 점수로 맞는 게 아니라 폭탄으로 맞습니다. 이런 아주 기묘한 과정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자, 과거 옛날에 유럽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갈릴레오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이 갈릴레오식 주장을 하려 들려고 하면은 아까 초선의원들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그랬고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라고 한 이
문자 폭탄 신도들이 나서니까 갈리려고 또 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도 보십시오. 민주당에는 이준석, 김은혜 같은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마디 했다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요. 진보 정권에서 벌어진 차기 경쟁이 난 이런 식으로 전개된 일을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대들어야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진보하려면 죄송합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자체로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보들은 내서 찬양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 분이 서거한 후에 한 일이에요. 두 서거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살아있는 분을 칭송하는 일은 난 과거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엔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칭송하면서 대통령 출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의 문제점을 놓고 자 우리는 이걸 개선해서 미래로 가자. 그러면서 미래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이 사람들 얘기하는 주자들 얘기 들어보면 허구한 날 재탕 삼탕 메뉴만 나옵니다.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가 이야 이렇게 베끼는구나 하고 감동해서 박수칠 코멘트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냥 툭하면 윤석열 때리기, 툭하면 보수 언론 때리기, 툭하면 국민 가리키기, 툭하면 이재명 때리기. 근데 요즘에 또 뒤늦게 대통령 선거 출마, 난 이런 사람 보고서 출마하라고 권유한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무슨 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에 느닷없이 튀어나오더니 요즘 더 심하게 한풀이 하듯이 검찰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했어요. 하하, 저게 왜 무슨 신호탄인가. 정세균 총리도 갑자기 그렇게 검찰을 그냥 비판하는 게 저게 무슨 신호인가 했더니 드디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수십개가 풀렸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검찰청 조직 개편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이것 또 하나의 엄청나게 일반 국민이 풀기에는 어렵고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재인 수능 문제 하나가 또 출제된 겁니다. 자, 보궐선거 전에 중수청 갖고 난리를 썼었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이게 나오면 현행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수사를 아예 못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이걸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고 보궐선거에 야경을 맺으니까 슬그머니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건 끝난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라는 검찰 조직 개편하는 요걸 약간 변형을 해서 검찰 밖에다가 중수청을 놓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상당히 무력화해서 소위 그 6대 범죄,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자영참사범죄 이런 그 6대 범죄 수사, 이게 제일 중요한 범죄인데 요거 수사를 완전히 위에서 통제하려는 꽁수를 준 겁니다. 중수청이 하려던 그 행위를, 그 의도를 검찰을 놔두고 중수청을 안 만들고 검찰 내에서 관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친문검사가 누굽니까?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니 뭐니 우리가 담당하는 6대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형사부가 무려 13개가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해놓고 그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검과 지청이 있는데 여기서는 형사부가 수사를 해도 된다 하는데 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야, 완전 검사들 아주 밖에다 놓을 걸 안에다 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권력형 비리나 중대범죄 포착해도 수사할 거 없고,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해도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승인이 있거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묵인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 정권 말기에 권력형 범죄 수사는
원천 봉쇄가 되는 겁니다. 중수청을 만들어 할 길을 검찰청 내부 기능을 바꾸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 법무장관이 박범계, 김무수 친문검사, 이번에 검찰총장 내정되는데 아마 야권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하겠을 거죠.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 이 세 사람 3인방이 검찰을 완전 장악해서 수사까지, 인사권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수사도 장악을 해서 정권 수사를 못하게 하는 수문장 노릇을 할 겁니다. 3중으로 마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황대한 개편안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들은 역시 모범다운 답정문대로 문재인 수능 문제의 답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런 민주당에 비해서 헌데 국민은 쪽을 보십시오. 이 국민의힘은 그 안망에 신기할 정도라고 해서 다 쓰러져가는 당이에요. 이 당은 좀 과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준석, 김웅, 김은혜, 이 신진 세력이 국민의힘이 대표해서 태풍을 몰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 주자들에게는 안 들릴 거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어느 사이에 MZ세대를 우군화해가지고 그들을 이 국민의힘 관객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수능 문제 어떤 캄캄한 방해한 적하고 이거 문제 푸느라고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유인태 의원이 말한 이 말이 국민의힘에서만 메아리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아무 메아리가 없었다는 일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방에 앉아서 문제 풀고 있지 바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면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마치 그냥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듯한 모습, 뭐 계급장을 뜨고 위아래도 없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게 출혈도 크고 후유증도 크고 혼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은 보수정당으로서는 수십 년 만에 활기를 찾은 겁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십시오. 무슨 활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지금 뭐 계급장 뛰고 이제 출혈도 있고 후유증도 있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물로서 리얼미터가 5.18 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 지지율이 9.4%포인트가 쳐서 20%를 넘어서 2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아성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은 47.9%, 47.9%에 비하면 반도 안 되지만 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호남에서 20%가 넘었다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가서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 이후 시작된 일들에 대한 후광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반대죠. 5.18 내 건데 왜 당신네들이 간섭하냐고, 왜 운운하냐고 반발하고 있다면 이래서 늙었다는 정당이에요. 역사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운동권 시절에는 그 치열하게 싸우고 함께 크고 동지애를 새겼던 그 당시 진보 세력의 그 역동성, 이건 완전히 퇴거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 되나 밤이 되나 문비어 창가 암송자라는 사람이 득세하는 이 짠 친문, 짝퉁, 기득권, 진보 집단, 그리고 거기서 수능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신처로 모시면서 경쟁하는 이 죽은 식물정당 민주당, 만인이 경쟁하는 무질서의 정글정당 국민의힘. 세상에 저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총장과 법무장관하고 서울중앙지검장만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검찰을 만드는 민주당,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민주당, 10달 후 10개월 후에 벌어질 대선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권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문재인 수능 이걸 갖고 지금까지도 지겨운데 앞으로 내년부터 또 5년을 문재인 수능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이 활보치는 세상이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팅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야권이 이기기를.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